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오늘 많이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제 제이디 벤스가 토론회에서 팀 워즈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거의 뭐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인정했고 뉴욕타임스에서는 거의 어떻게 이렇게 일부 오피니언 쓴 사람들은 이건 누가 보내도 제이디 벤스의 압승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극찬을 하려다가도 막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 뉘앙스예요. 그 글들을 보면은 기사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팀 워즈가 어제 토론하다가 학교 총기 난사범들과 내가 친구다. 그들과 친구 사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실언이죠. 당연히 이렇게 말 실수한 건데 그런 실언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실언을 할 수가 있느냐? 미국 역대 정 부통령 그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큰 실언이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좌우 진영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 실수를 본 적이 없다고. 그것도 특히 학교 총기 난사범들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친구다 이런 발언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워싱턴 익자미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캐롤라인. 참고로 워싱턴 익자미너는 팩트 베이스 기반한 언론입니다. Carolyn Leavitt says Walls should clarify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이렇게 써 있어요. 학교 총기 난사범들하고 친구라고? 어떻게 이런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또 이런 말 실수를 하면 실언을 하면은 바로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유 말 실수를 했구나 하고 그 학교 제가 볼 땐 아마 총기 난사범 희생자들 유가족들하고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학교 총기 난사범들하고 친구라고. 이런 거는 바로 정정을 했어야죠. 부통령 후보라면. 그래서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커버 치기 바쁩니다. 실드 치기 바빠요. 그러면서 타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팀 월드가 학교 총기 난사범들하고 친구라고 표현한 거는 이러한 걸 잘못 얘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어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옹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밴스가 놓치지 않고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학교 총기 난사범들하고 친구라는 그런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었느냐. 자, 이 기사에서 이 대목 보시면은 이거 보십시오. 오늘 이제 미시간주 아번 힐즈에서 유세 있었는데요. 제이디 밴스가 그래서 He said that Tim Walz said he was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twic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팀 워즈는 자기가 학교 총기 난사범하고 친구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pposed an assault weapons ban, but only later in your political career did you change your position. Why? Yeah, I sat in that office with those Sandy Hook parents. I've become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I've seen it. Look, the NRA, I was an NRA guy for a long time. They used to teach gun safety. I'm of an age where my shotgun was in my car so I could pheasant hunt after football practice. That's not where we live today. And several things I want to mention on this is talking about cities and where it's at. The number one where the most firearm deaths happen in Minnesota are rural suicides. And we have an epidemic of children getting guns and shooting themselves. 자, 여러분 들으셨죠? 놓쳤을까봐 다시 한번 틀어드립니다. 나는 총기 난사범들하고 친구가 됐다. Ban, but only later in your political career did you change your position. Why? Yeah, I sat in that office with those Sandy Hook parents. I've become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보면은 이제 팀 월즈가 엄청나게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 특히 굉장히 잘했다. 벤스가 판정승 거뒀다, 압승 거뒀다, 뭐 이렇게 여러 언론들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조차 벤스 의원에게 다 승리를 내줬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평가들을 보면은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 발언을 비롯해서 뭐 이런 논란에 휘말렸던 벤스가 정치적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이미지를 순화하는 데 성공한 반면 소탈함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온 와우스는 토론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데다 내용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벤스한테 크게 밀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조차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뉴욕타임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오피니언이 Vance makes a better case for Trump than Trump 이렇게 써 있죠. 벤스가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 옹호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벤스는 자신만만했고 와우스는 고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토론은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공격 없이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논평한 거죠. 에디토리얼 보드니까 사설에서 이렇게 한껏 추켜 세운 거예요. JD 벤스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참고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보수적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면은 팀 워즈가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설명을 잘한다. 정책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카말라보다는 잘했다고.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물론 게스트 에세이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벤스 극찬. 토론 극찬이 트럼프를 열받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가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워낙에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부통령 후보가 자기보다 더 빛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필진 13명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벤스가 이겼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제 타이라고 그랬고 요 두 명은 말도 안 되는 그냥 급진 좌파 인물들인 것 같아요. 팀 월드가 이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딱 한마디씩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로스 듀사시라는 분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For Vance, it was a commanding performance.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토론을. 또 뉴욕타임스는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 전반은 트럼프가 왜 러닝메이트로 JD 벤스를 뽑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벤스는 최근 어떤 공화당 정 부통령 후보보다 토론에서 두각을 보였다. 트럼프 자신보다 그의 업적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JD 벤스 이번 토론을 두고 그런 극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공화당 후보 토론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로널드 레이건 이후 최고였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제 2차 토론 2016년 대선 2차 토론 때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때 이후로 가장 잘한 토론 퍼포먼스였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못했던 토론 벤스가 해냈다. 그러면서 정중하고 준비돼 있고 그리고 메시지도 명료했다. 사회자들은 이번에도 민주당 의제 질문만 던졌고 죽기 전 한 번만이라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박 질문 들어봤으면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벤스는 상대방 후보 결함을 지적하는 데 있어 정중하고 잘 준비돼 있었다. 명료하고 끈질기게 유권자들을 설득했고 또 그의 러닝메이트 트럼프 토론에선 찾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대 다수 언론들이 벤스가 훨씬 더 잘했고 또 특히 중도층 표심을 흔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도층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도층 표심을 확보했다는 그런 평가도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또 부통령 후보 토론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치판의 정설이지만 미국인들은 적어도 트럼프나 카말라 러닝메이트가 제공했던 그 어떤 것보다 유권자들이 투표 결심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벤스에 대해서 비꼬는 과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워즈가 때로는 너무 많은 사실과 과도하게 준비된 펀치라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말들도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펀치라인에만 너무 의존하는 반면에 벤스는 그만의 존재감과 지휘력을 바탕으로 토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아이 없는 사람은 소시오패스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캣 레이디.
그러니까 고양이 기르는 독신 여성을 가리키는 그런 속어죠. cat lady들은 미국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들려 한다 이런 구설수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논리로 월드를 눌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낙태 정책, 트럼프 캠프 낙태 정책에 대해서 벤스 발언은 민주당과 언론이 잔인하다고 묘사하는 공화당 정책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루는데 효과적이다. 낙태 이슈 특히 진짜 하이라이트는 낙태 이슈는 일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데 오히려 이거를 부메랑처럼 잘 공격했습니다. 제이디 벤스가. 그러면은 9개월 때도 애 낙태해야 돼? 임신 9개월 이후 나온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태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아이가 나와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참고로. 그냥 죽게 놔뒀어요.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죽게 놔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이 생명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임신 9개월 때도 낙태 가능하게 할 거냐? 도대체 언제 가능하게 할 거냐? 언제 어디까지?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 벤스 의원이 잘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특히 벤스는 낙태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설득을 하겠다. 여성들 마음을 설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미국인이 공화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보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와 내가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문제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거다. 예, 이런 겸손함까지 보였습니다. 또 공화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 친화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프로 패밀리라고 그랬습니다. 프로 패밀리. 공화당이 친가족이라는 것을 한껏 이렇게 부각하면서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무언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놓고 민주당은 가족적이지 않아.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공화당이 굉장히 친 패밀리다. 프로 패밀리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인공 체외 수정은 트럼프가 줄곧 강조해 왔던 건데 그걸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반대한 것 트럼프가 반대해 온 것처럼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대다수 주류 언론이 그렇게 썼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안타깝게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진정 통해서 진짜 뉴스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체외 수정 IVF 인공 체외 수정 IVF 지원을 항상 강조해 왔던 정치인이에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제 1월 6일 툭하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민주주의에 위협된다. 뭐 그렇게 트럼프가 근데 그거를 벤스가 민주주의에 대한 더 큰 위협은 민주당의 검열이라고 그렇게 아주 잘 맞받아쳤어요. 그것도 하이라이트 중 한 장면이었습니다. 또 벤스는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정부 지출을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지목하지 않은 게 그게 이제 유감이라고 딱 그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내용들이 많이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이 나왔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진행자들이 그러니까 CBS 토론 방송을 주관한 CBS 방송이 선택한 주제가 보육, 의료, 낙태, 총기 규제, 기후 변화, 민주주의 뭐 이런 민주당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췄고 그 경합주 미시간주나 이런 그 경합주에서 관심 있어하는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의무화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친민주당 성향의 CBS가 편향적인 질문으로 월스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선거 토론에서 사회자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거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사춘기 차단제 찬성하잖아요. 팀 월즈는 양육권 뺏는 것도 찬성하잖아요. 성전환 반대하면 부모들이 그럼 양육권 뺏기게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팀 월즈가 뭐 개빈 뉴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왜 질문하지 않느냐는 거죠. 천안문 사건 때 자기가 홍콩에 있었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제는 그거는 이제 제가 점수를 줘요. CBS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당황했죠. 팀 월즈가. 그리고 팀 월즈에 대한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Reas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Yes, Tim Walz, you can shout fire in a crowded theater. 팀 월즈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수정헌법 1조 꼭 옳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극장에서 불이야 이렇게 소리칠 수 없다고. 왜 극장 안에서 불이야 소리 지를 수 없습니까? 불 나면은 당연히 불이야 불 질러 그렇게 외쳐야죠.
팀 월즈가 여기서도 말 실수한 거예요. 팀 월즈가 하고 싶은 말은 불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야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불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야 외치는 거는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위협하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1919년 실제 케이스였어요. 대법원 케이스. 불이야 이렇게 외치는 게 1919년에는 이제 안 됐지만 그렇게 쉔크 대 미국 케이스 때 그때만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50년 뒤에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 케이스에서. 그래서 팀 워즈가 어쨌든 여러모로 이렇게 토론 때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카말라 해리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토론은 약하다라고요. 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CNN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토론 잘 못하고 뭐 문법에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데이빗 액셀로드 고문이었죠. 백악관 고문 오바마 정부 때. 천안문 사건 때 제가 홍콩에 있었다는 말을 막 이러저러 막 횡설수설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천안문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막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니까 데이빗 액셀로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차라리 중국어로 대답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뻔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뉴욕타임스 중에서 12명 중에 7명이 벤스가 훨씬 더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니까요. 이건 분명하게 트럼프, 제가 어제 에피소드에서 제목을 달았지만 트럼프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벤스가. 부통령 후보로서 자기 할 몫을 제대로 한 거예요. 토론 때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통령 후보는. 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하고 카말라 2차 토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미 바이든하고 끝냈고 카말라하고 했고 그러니까 두 번의 토론을 이미 나는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CBS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7일 원래 예정돼 있는데 10월 7일이 원래는 토론 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토론하지 않고 이렇게 60 minutes 60분 프로그램에 트럼프 초대하고 카말라 초대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CBS가. 그런데 좀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60 minutes 그 인터뷰도 내가 안 하겠다. 헌터 바이든 랩탑, 노트북 그 스토리가 러시아 공작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은 그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CBS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그럼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트럼프의 최대 장점인 거죠. 물론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토론이 모든 것을 판가름 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가 왜 중요하냐? 토론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몇 날 며칠 계속 다른 논객들이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입소문이 되는 거죠. 유권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아무래도 더 표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도층. 아직까지도 트럼프 찍을지 벤스 찍을지, 트럼프를 찍을지 아니면 카말라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토론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JD 벤스에 대해서 계속 주류 언론만 봤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뭐 캣 레이디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지만 이번 토론을 보고 나는 이번에 벤스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 반응 제가 제 말만 들으면 또 모르거든요. 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보면은 더 트럼프 진영한테 더 극악 무도하겠어요.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반대쪽 얘기는 커버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미국 주류 언론들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에 올라온 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칼린 러그가 올렸습니다. Did in terms of sincerity, that Vance won this debate. Does Governor Walz have a problem with the truth? No. They were talking at one point, Vance wanted to correct something about how Haitians got into this country. And he was right. And the moderators wouldn't let him correct it. It's very interesting. But at the beginning, the two issues driving the campaign right now are Harris has a big deficit on the economy, Harris has a big deficit on immigration, and Republicans were happy tonight and Democrats a little bit nervous that on those two issues, Vance carried it. J.D. Vance is much more experienced at this, at public speaking, at defending himself, at pivoting. It's the audacity. I agree with you that we're in year 9 and no one knows how to cover the audacity. The audacity is that someone should have said, stop it, stop. Are you
effing kidding me? And they should have dropped that F-bomb, right? I mean, they should have just, this is the debate. This may be the only chance people have to see the difference. 자, 그래서 헤럴드 리베라가 뉴스네이션에 나와가지고 벤스가 이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팀 월즈가 팩트하고 문제가 있느냐,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뭐 예를 들면은 네브라스카 상공회의소에서 특별상 받았다는 거, 그런 것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전 참전했다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팩트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팩트하고 안 좋은 관계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메인스트림에서, 주류 언론에서. 크리스 코모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도 안부 전화하고 뭐 사과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CNN 때 자기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암살 시도까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그런다. 자, 크리스 코모도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자들이 왜 또 끼어드느냐. 팩트 체킹을 했는데 팩트 체킹에 대해서 JD 벤스가 반박한 그 내용이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T 난민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특히. 지금 CNN입니다. CNN에서 진행자 존 킹하고 제이크 태퍼가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권자들은 그리고 시청자들은 카말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그리고 국경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존 킹이. 그리고 오늘 토론 끝나면서 공화당원들은 기뻐하고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진영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이슈가 그 경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이 지경인데 카말라가 이긴다? 저는 극히 힘들다고 봅니다. 카말라가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는 건. 제이크 태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JD 벤스가 퍼블릭 스피킹,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을 더 잘한다. 근데 MSNBC 이 여자는 갑자기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하면서 이제 뭐 트럼프가 정계 입문한 지 뭐 9년 됐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drop the F-bomb, F자 욕이라도 했어야 된다. 거기에 또 레이첼 매도우가 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여요. F자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이 돼요? 토론회에서 F자 욕을 한다는 게? 보니까 이걸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예. Live meltdown. meltdown이라는 건 이제 폭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상황 첫 질문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얼어붙은 모습이었어요. 팀 워즈가 한번 주요 장면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Situation Room. Would you support or oppose a preemptive strike by Israel on Iran? You have 2 minutes. Well, thank you. And thank you for those joining at home tonight. Let's keep in mind where this started. October 7th, Hamas terrorists massacred over 1,400 Israelis and took prisoners. Israel's ability to be able to defend itself is absolutely fundamental. Getting its hostages back, fundamental, and ending the humanitarian crisis in Gaza. But the expansion of Israel and its proxies is an absolute fundamental necessity for the United States to have the steady leadership there. You saw it experienced today, where along with our Israeli partners and our coalition, able to stop the incoming attack. But what's fundamental here is that steady leadership is going to matter. 자, 느낌을 아시겠죠? 아마 토론 안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프락시들, 대리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그런 프락시라는 표현을 안 쓰죠. 팔레스타인일 때 쓰는 거죠. 천안문 사건 때 홍콩에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새빨간 거짓말했는데 해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좀 이게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 필을 어제 토론을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클헤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미친 소리 할 때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Up there, I didn't get at the top of this. Look, I grew up in small rural Nebraska, town of 400, town that you rode your bike with your buddies till the streetlights come on, and I'm proud of that service. I joined the National Guard at 17, worked on family farms, and then I used the GI Bill
to become a teacher, passionate What about does it, a this have young to do teacher. with your My lie? first year out, I got the opportunity in the summer of '89 to travel to China. 35 years ago, be able to do that. I came back home and then started a program to take young people there. We would take basketball teams, we would take baseball teams, we would take dancers,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to China. The issue for that was Why to did try you and lie? learn. Now, look, my community knows who I am. They saw where I was at. Look, I will be the first to tell you, I have poured my heart into my community. I've tried to do the best I can, but I've not been perfect. And I'm a knucklehead at times, but it's always been about that. Whoa, Perfect. And I'm a knucklehead at times, but it's always been about that. whoa. It's Watch. so bad. Governor, just to more. follow up on that, the question was, can you explain the No, just discrepancy? all I said on this was I got there that summer and misspoke on this. So I will just, that's what I've said. So I was in Hong Kong and China during the democracy protests, went in. And from that, I learned a lot of what needed to be in governance. 자기도 멋쩍어서인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안문 사건 때 그게 8월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사건은 이제 6월에 일어났죠. 6월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켜봐서 같이 이렇게 홍콩에서 지켜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 간 거, 홍콩에 간 거는 8월이었습니다. 1989년 8월. 제가 CNN이 팩트 체킹한 거예요. CNN. 이건 정확하게 팩트 체킹한 건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팀 워즈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이 지역에 있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월스는 2014년 청문회 때 젊은 시절 광둥성 포산에서 고등학교를 가르치려던 나는 1989년 5월에 홍콩에 있었다. 그리고 이거 보시오.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중 몇 명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중국 천안문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는 5월에는 이 사람 가지도 않았어요. 워즈는 네브라스카에 있었습니다. 미드웨스트 지역에 있었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편안히 있다가 89년 8월에 간 거죠. 천안 사태 이후. 자, X 볼게요. X 보면은 카일 베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예요. 이것도 급진 좌파 민주당의 가장 큰 프로파간다 머신 선봉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조차 이거는 오베드도 아닙니다. 오피니언 피스로 Vance's dominant debate performance shows why he's Trump's running mate. 벤스의 압승이 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그가 임명됐는지를 보여준다. 왜 벤스가 부통령 후보인지를 잘 애누리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트럼프, 벤스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앞으로 4년 동안 카말라하고 팀 월즈의 횡설수설 듣는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겁니다. 자, X 보면 이제 카말라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 아닙니까? Unburdened by what has been. Unburdened by what has been. 이 말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칼 막스한테서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요. Move forward into a futur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과거에 대한 부담 없이 미래로 전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또 칼 막스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쓰는 겁니까? 아버지가 공산주의 경제학자죠. 자, X 트럼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 전면 금지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만약에 그런 법안이 올라오면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하고 자기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낙태 이슈에 대해서. 자, 조 로건이 또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했어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계속 딥스 진영에서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얘기를 안 한다. 이건 맨날 얘기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근데 얘기를 안 하려고 애써 막 가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다, 진리다, 맞는 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또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Governor, and just to clarify for our viewers, Springfield, Ohio does have a large number of Haitian migrants who have legal status, temporary protected status.
Nora? but Thank you. Senator, we have so much to get to. Margaret, I think it's important. Thank you, Governor. And just to clarify for our viewers, Springfield, Ohio does have a large number of Haitian migrants who have legal status, temporary protected status. Margaret, Nora? but Thank you. Senator, we have so much to get to. Margaret, I think it's important We're because going to turn out of the debate- economy. Thank Margaret, you. the rules were that The you guys economy- weren't going to we're- fact check, and since you're fact checking me,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what's actually going on. So there's an application called the CBP One app, where you can go on as an illegal migrant, apply for asylum or apply for parole, and be granted legal status at the wave of a Kamala Harris open border wand. That is not a person coming in, applying for a green card and waiting for 10 years. That Thank is you, the Senator. facilitation of illegal immigration, Margaret, by Thank our you, own Senator, for leadership. describing the legal And Kamala- process. We and have Kamala so much Harris to get opened up to, that Senator. pathway. Those We have laws so have been on much. the books since 1990. Thank you, gentlemen. The We CBP wanna One have- app has not been on the books. Since 1990. It's something that Kamala Harris created, Margaret. Gentlemen, the audience can't hear you because your mics are cut. We have so much we want to get to. Thank you for explaining. 자, 그래서 이 대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팩트 체킹에 막 들어간 거잖아요. 원래 팩트 체킹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었는데 들어가니까 제이디 벤스가 막 따진 겁니다. 근데 막 그 브레넌, 마거렛 브레넌이 막 이제 경제 이슈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걸 보셨죠?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가 세게 반박할 걸 두려워해서 딱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노라 오다너 그 옆에 있던 왼쪽에 있던 그 여성 앵커도 그렇게 이제 막 경제 이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야 너네들 그렇게 계속 팩트 체킹 하는데 내가 이렇게 거기 여기에 대한 진짜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연을 빌 멀루젠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팍스뉴스에서 근무하고 에미상 4번, 에드워드 R. 머로 상도 수상 3번 수상한 사람인데요. CBS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어떻게 8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CBP1 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했는지 설명하는 동안에 이거는 이제 제이디 벤스가 설명하는 동안에 CBS가 마이크를 꺼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월즈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CBP1 앱이 1990년대부터 사용했다고 그랬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플이 나온 게 몇 년도예요? 아이폰이 나온 게 2007, 8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폰도 없는데 스마트폰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팀 월즈가 CBP1 앱이 90년부터 사용됐다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2023년 겨울부터 이 앱을 사용해서 작년부터 사용한 겁니다. 이 앱을 사용해서 수십만 명, 일반적으로 매일 1,300에서 1,500명의 난민을 대량으로 가석방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이디 벤스는 이렇게 난민들 막 데려오면은 미국인 일반 중산층 그리고 빈곤층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제대로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제이디 벤스가 왜 마스터 클래스 그렇게 이제 지금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극찬을 왜 듣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전통적으로 강한 그런 낙태 그리고 기후 변화 이슈에서도 더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심지어 민주당 전당지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서조차 13명이 벤스가 더 잘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월드는 9명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빅토리 랩 아주 그냥 오늘 완전히 업데이트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은 재밌었다. 카멀라 해리스는 지난 3년 반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열린 국경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수조 달러 지출하는 데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카멀라가요. The border and affordability crisis is on her.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국경 엉망 정책은 다 그녀의 책임이다. Donald Trump by contrast governed with common sense. 도널드 트럼프는 그 반대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한 주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카멀라 해리스가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를 부통령 후보로 고르지 않은 거는 공화당한테 큰 정말 힘을 실어준 꼴이 된 거예요. 어제 부통령 후보 토론회 보면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땡큐 그랬잖아요. 카말라가 팀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골랐을 때. 펜실베니아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유권자 등록해서 가족, 친지들 다 데리고 투표장에 가라.
아,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이번 뉴스는 이 뉴스를 끝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가 2020년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잭 스미스 특검팀은 165쪽, 165페이지 규모 법원 제출 서류에 2020년 11월 3일 치러진 대선 이후 트럼프하고 펜스가 대선 결과 승복 문제를 두고 나눈 일부 대화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놓고 보면은 뭐 마이크 펜스가 뭐 뒤에서 이렇게 트럼프하고 짝짝꿍하고 짰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로버트 멀러가 트럼프하고 한 팀이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요. 자, 그래서 11월 12일 오찬 때 펜스 당시 부통령은 패배 승복 선언을 거부한 트럼프에게 체면을 살린 옵션으로 승복하지 말고 대선 관련 절차가 끝났다는 점만 인정하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또 그로부터 수일 뒤에 또 다른 개인적 오찬 때 펜스는 트럼프에게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때 트럼프가 모르겠다. 2024년은 너무 멀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법원 제출 서류에 특검팀은 트럼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거는 뭐 연방 대법원이 이미 면책 특권 사실상 준 거라서 이건 잭 스미스의 고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뉴욕 포스트에서 트럼프가 지금 경합주 싹쓸이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렇게 이제 펜실베니아는 타인데 지금 현재 262명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근데 카말라는 당선 가능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데 뭐 하여튼 끝까지 지켜봐야죠. 자, 이제 선거일까지 33일 남았습니다. 오늘 3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기 투표 시작한 데는 그러니까 이제는 선거일이라기보다는 선거 시즌이에요. 그리고 선거일 다음 날 11월 6일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민주당 전당지들에 따르면은 거의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4년 전에 4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선거 기간이 좀 더 짧기 때문에 4년 전보다는 한 이틀 정도는 이틀 만에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박빙일 경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미주 한인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편향된 그런 보도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정치 진정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은행 그리고 뭐 젤, 벤모 그리고 제 후원 주소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예요. 예.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자,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